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해야만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윤리적인 딜레마를 넘어 한 인물이 실제로 마주했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섬뜩한 화두일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착함과 강함이라는 두 가치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때로는 그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비극적인 깨달음까지 던져주기도 하죠. 오늘 저희는 이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한 역사적 인물, 바로 조선의 기틀을 다진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리더의 두 얼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고뇌와 결단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우리에게 착함과 강함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그럼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당시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수탈과 외구의 잦은 침략은 국가의 기강을 뿌리째 흔들었고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였죠.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꿈꾸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이름 높았던 이성계 장군과 그를 따르던 젊은 신진 사대부들이었죠. 그들은 낡고 병든 고려를 대체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죠. 그 중심에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젊은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혁명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충실한 아들이자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던 열정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뜨거웠을 겁니다. 그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이상주의자였으니까요.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결단이 내려지던 순간 젊은 이방원의 고뇌는 깊었을 겁니다. 압록강변에서 발길을 돌려 개경으로 향하던 아버지의 결심 속에서 그는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희망과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테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은 정몽주와의 대립은 젊은 이방원이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였죠. 그는 정몽주를 찾아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며 간절히 설득하려 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진심으로 호소했죠. 그러나 정몽주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고려에 대한 충절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자신의 이상과 아버지가 추진하는 혁명 사이에서 잔혹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주교 피로 얼룩진 돌다리처럼 그의 손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은 젊은 이방원의 착함이라는 이상이 처음으로 강함이라는 현실과 충돌한 지점이었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돕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순수한 열망이 피를 손에 묻히는 비정함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서막이었던 겁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정몽주의 죽음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착함을 버리고 강함을 택해야 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는 이 피 묻은 길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겁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이방원의 내면에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었던 그 열정은 이제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또 다른 형태의 실현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 이성계는 이제 막 피어난 어린 이복 동생들을 각별히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롭게 얻은 보물처럼 말입니다. 혁명의 선봉에서 피를 묻혔던 장남 이방원은 그 자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듯한 소외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성계의 후계 구도는 이방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모든 실권은 재상들이 나누어 가지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꿈꾸었죠.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그의 이상은 숭고했지만 이방원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직접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두 거목의 정치적 신념은 마치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고 결국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돕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착함을 잠시 접어두고 강함을 택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강함마저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허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과 오랜 동지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쓰라린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피 흘려 세운 이 나라의 미래마저 위협받을 것이다. 이 절박한 애침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을 겁니다. 결국 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밤, 갑옷을 입고 비장한 얼굴로 결단을 내리는 이방원의 모습은 더 이상 유교적 이상을 쫓던 젊은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군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1398년 역사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기록될 피바람이 궁궐을 휩쓸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랑했던 이복 동생들과 오랜 동지였던 정도전은 그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그의 손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쓰러진 시신들 앞에서 이방원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냉혹한 결의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착함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가 이제는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길을 굳건히 다지려 했던 것이죠. 이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진정한 군주로 변모시키는 잔혹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어낸 권력. 그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흔들림 없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피의 서약과도 같았죠. 이 잔혹한 과정을 통해 이방원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오직 강한 사람만이 이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운명을 짊어질 새로운 칼날, 태종의 시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는 이 피 묻은 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칼날은 또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이제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 그가 휘두를 칼날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이나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만을 향하지 않았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 심지어 자신을 지지해준 가족에게로 향해야 하는 잔혹한 숙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오직 왕권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미래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외척 세력에 대한 철저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비롯한 민씨 가문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태종의 눈에는 이들의 존재가 훗날 왕실을 위협할 잠재적 불안 요소로 비쳤던 겁니다. 국왕의 권위가 외척의 영향력 아래 흔들리는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숙청해야 하는 태종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원경왕후의 절규와 눈물은 궁궐을 가득 채웠을 테지만 태종은 차갑게 그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연민 대신 오직 국가의 안정을 위한 군주의 냉혹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죠. 이 순간 인간 이방원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강력한 군주 태종만이 남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비정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결단은 비단 외척 세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에게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세자 폐위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들 양녕대군은 총명했으나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왕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태종에게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였죠. 결국 그는 왕조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의 아들을 폐위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정보다는 군주로서의 책임을 택한 또 한 번의 비정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피로 얼룩진 과정을 거쳐 태종은 왕실의 권위를 확고히 다지고 조선의 기틀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잔혹한 방법으로 권력을 집중시켰을지언정 그 힘을 오직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6조 직계제를 통해 왕권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재정비하고 호패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법전을 편찬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정비하며 조선이라는 젊은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의 치세 아래 조선은 비로소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태종이 이룩한 이 견고한 기반 위에서 조선은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셋째 아들 세종대왕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적 융성은 태종이 피땀 흘려 다진 안정된 왕권과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피 묻은 칼로 일군 땅 위에 아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피웠던 겁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태종이 감내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뒤에는 한 인간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후대에 물려주었지만 그의 말년은 어떠했을까요? 홀로 용상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베어내고 아들을 폐위시키며 견뎌야 했던 고독과 회한은 결코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착함을 버리고 강함을 택했지만 그 강함의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개인의 상처는 너무나 컸던 거죠. 태종의 무덤, 헌능 위로 비치는 햇살은 그의 위대한 업적을 비추지만 동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 왕조의 견고한 기틀을 상징하는 웅장한 궁궐과 성곽처럼 굳건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과 깨어진 가족 관계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강함이 국가에 남긴 빛과 그림자,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방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개인의 선함과 조직이나 공동체의 강함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선택을 마주합니다. 리더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착함이 때로는 약함으로 비춰지고 강함이 비정함으로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죠. 태종의 두 얼굴은 진정한 리더십과 강인함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며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과연 착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진정한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태종이 남긴 견고한 조선의 초석 위에서 번성한 역사를 뒤로하며 그의 두 얼굴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곱씹어봅니다. 이처럼 역사 속 인물들의 치열한 고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던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탐구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